네, 이번 시간에는 시세 조사와 분석 훈련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전 시간에서 우량 물건을 검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빠르게 검색하는 능력, 그 다음에 우량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량 물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량 물건이란 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강아지 훈련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을 주고 요거랑 똑같은 모양 찾아와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량 물건이라고 불리워지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우량 물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죠? 적어도 야 자동차라고 하려면 이거 정도는 있어야 자동차지. 그냥 모양만 자동차라고 자동차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량 물건이라고 하려면 이러이러한 어떤 속성과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특징을 배운다면, 자 그럼 그렇게 추려진 물건을 시세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된 것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세조사 분석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한 말로 우량 물건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처음에 예를 들면 10개를 추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10개를 추린다는 것 뜻 아십니까? 10개를 추린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가보면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채를 치죠? 채를 친다 그러나 키를 한다거나 채 친다 그러잖아. 채 친다. 그래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허공으로 뿌리면 그 허공 속에서 가벼운 겨 같은 거가 바람에 날아가고 무거운 쌀은 주저앉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털면서 쌀과 쌀 아닌 것을 구별해내죠. 그 다음 단계 쌀에 있는 돌을 걸릴 때 주로 이제 물을 띄우죠. 물을 이렇게 딱 해서 하면 무거운 돌은 더 가라앉고 쌀하고 좀 분별이 되고, 또는 어떤 그 밑에 망이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쭉 해서 이게 구멍이 땅땅땅땅땅 뚫려 있어서 여기다 쌀을 넣으면 요 밑으로 빠지는 작은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쌀들은 위에서 걸러지는 게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키를 친다 그러나 이런 거 대나무로 쑥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쌀을 넣고 툭 던지고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다. 이렇게 쌀과 결을 나누는 그 도구가 있고 쌀과 돌을 구별하는 도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걸르는 행위들이 필요하는데 10개를 골랐을 때가 1단계 걸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거르는 행위가 시세조사와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량 물건인지 아닌지를 거르는 거죠. 거르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세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 월세, 매매 시세를 조사하는 것을 시세조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분석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조사된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분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쟁 같은 데 많이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원들이, 스파이들이 정보를 많이 모집해 오면은, 모집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곳에서 분석관이 존재하죠. 애널리스트라는 게 존재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1번 증거, 2번, 3번, 4번의 시세조사 자료가 모였다. 근데 1번하고 2번이 충돌하기도 하고 2번과 3번이 충돌하기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과 2번이 충돌할 때 어느 걸 믿고 2번을 믿고 1번을 배척해야 되고, 3번하고 2번이 충돌할 때도 3번을 버리고 2번을 선택해야 되는지 마는지를 선택하고 분석하는 거가 분석에 대한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분석법이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도 분석가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주식을 전문가들이 또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동산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의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고 그 부동산 전문가는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폭락이 온다라고 떠들었던 애들이 어떤 방송사와 어떤 정권의 이익과 부합해서 대폭락을 논하던 애들이 높은 곳으로 중용되면서 출세를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분석법이 틀렸던 것이죠. 뭐 일본식으로 추락한다 이 얘기 6, 7년 전부터 들었던 내용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것도 대폭락이 왔다. 대폭락이 오면 바로 IMF로 돌입합니다. 나라가 부도 상태에 돌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석가가 없고 전문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이라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물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놓고도 노심초사하죠. 내가 잘 샀나 못 샀나 생각을 하게 되고 낙찰을 받아놓고서도 바로 옆 사람이 야 이런 거 뭐하러 샀어 이거 안 좋아 라고 하면 바로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분석이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줏대라는 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석은 줏대랑 연관되어 있고 분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잣대 같은 건데 30cm 자가 있어야 이거 갖다 들이대면 30cm보다 넓네요. 이건 30cm보다 짧네요.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잣대가 중요한 건데 이 분석은 특별히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의 잣대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키우는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세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스파이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보라는 게 우리가 딱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업자나 어디 가서 뭐 물어보면 네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듯이 100%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조사 보고서를 딱 써주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세나 월세 매매 시세를 알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하고 직접 부딪히게 되죠. 그럼 직접 부딪혔을 때 그들이 순종적으로 말을 해주는 경험은 거의 없죠. 그런 경험을 겪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순종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스파이처럼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내는 능력이 뭐냐? 그게 빼내는 화법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말로 하는 거구나. 그죠? 그럼 그 화법이라는 게 무슨 화법이 있겠다. 네 가지 화법이 있죠. 스파레조에서는 칭찬이익, 그 다음에 측은지심, 이간책 이런 화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소프트웨어로 시나리오 훈련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의 대놓고 물어보면은 돈 안 주죠? 정보 안 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대놓고 돈 있냐?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안 주죠?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이 나오겠는가? 뭐라고 예를 들면 사업 자금을 빌려면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돈을 주지. 저 사업하려는데 돈 좀 2억만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빌리기 어렵죠. 그지만 어떤 리포트와 비전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해서 갖고 오면 2억을 빌릴 가능성이 커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세조사가 쉽겠다라는 어떻게 하면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맞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사고 방식의 변화, 그 다음 화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음성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색도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현장 조사를 가기 전에 시세 조사 먼저 한다는 게 핵심 키워드다. 경매 정보 수집은 발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발품 판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발품 판다라고 말하면 거의 다 핫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발품을 팔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고수 안 됩니다. 그러고 직장인들이 경매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집에서 시세조사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집에서 시세조사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부터 배우는 거고 현장을 가기 전에 시세조사하는 것이다. 저 현장 먼저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훈련법을 가르치고 숙련하는 것이 시세조사 분석훈련이 되겠습니다.